네, 경마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동현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3일 토요경마 서울 제주 예상방송을 진행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금요 경마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 그래서 항상 정말 매주 금요일마다 1등으로 출발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그게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다적중과 좀 중고 배당을 다 잡아드리겠다라고 약속 아닌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무난하게 지킬 수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저배당의 흐름에서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을 모두 다 잡아드리면서 거의 이 정도의 성적이라면 전국도 1등이 아니었냐, 우리가 또 전국 1등으로 시작한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떤 좋은 결과들이 따라줬던 금요경마가 아니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초반부에 50배 50배 그죠? 초반부에 50배 50배 두 개의 경주를 모두 다 딱 세 방에 맞고 나면서 50배 50배짜리를 정확히 잡아드렸고, 다소 부산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제 부산에 또 7경주였죠. 승부처였죠. 원더풀 K랜을 충마로 갔던 경주에 정확하게 또 50배가 넘는 배당 승부경주였습니다. 한 방으로 적중을 시켜드렸고, 거기에서도 뭐 딱 세 방에 맞고 나면서 3쌍은 188배가 넘었죠. 모든 승식을 또 단톡으로 잡아드렸고, 마지막 경주까지 무슨 뭐 클러치 위너 연속 승부전 그런 말들이 무슨 인기 1위든 무슨 인기 1위입니까? 정확하게 또 뭐 20배 가량의 적중을 만들어 드리면서 그런 어떤 흐름에서 저는 저배당 적중을 아예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저배당 적중을. 그거 뭐 내가 맞췄다고 해봐야 뭐합니까? 오늘은 50배, 뭐 53배, 50배, 그리고 뭐 부산에서 제대로 된 어떤 한국이라 188배, 마지막까지 복승식 20배 제대로 만들어 드리면서 거의 이 정도의 적중이라면 어제는, 그러니까 금요일은 뭐 대한민국 1등이 아니었냐라고 싶을 정도로 좋은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선동열이 이렇게 기세 타면 또 무서운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저배당의 흐름이라도 배당이 나오는 경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배당의 흐름이라고 말하는 건 복병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토요경마도 자칫 좀 인기마의 어떤 접종 구도가 좀 많이 보이는 경주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그런 경주들도 제외를 하면 나머지 경주들에서 뭐 충분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재밌는 경주들이 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토요경마도 기세에 이어서 어떤 좋은 결과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기분 좋게 출발할 수 있겠죠. 서울 1경주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주 같은 경우는 걸음이 이제 늘고 있는, 그리고 시내급 마필들의 접전 구도고 지금 위즈 포인트가 압도적인 이제 인기 1위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에 뛴 경주력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인기 1위인데, 문제는 최외곽이라는 구도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죠. 나머지 이제 옴누리빛, 그리고 이 나스케 불청객이 제가 볼 때 아직 모래바등이 있거든요. 그럼 앞에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만한 또 순발력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검증은 필요한 말이고, 제가 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이 누구냐면 6번 레전드 매치예요. 이 6번 레전드 매치가 물론 4전 이제 빵빵짜리 마필이긴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경주를 가만히 돌려보면 자신의 어떤 경주력 밖에 불운이 많이 겹쳤다라고 보여져요. 자, 이 레전드 매치가 최근 두 번의 경주를 좀 살펴보면 직직전 경주는 낙마를 했던 마필에게 치명적으로 정말 방해를 받았죠. 그래서 그냥 그 직직전은 아예 경주 자체가 이 말에게는 거의 그냥 뛰어보지도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만큼 낙마한 말에게 방해받고 외곽으로 크게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경주가 짜여졌고 펼쳐졌고, 그리고 직전 경주는 또 크게 늑발을 내버렸죠. 그러니까 이 늑발도 사실 불운이거든요. 왜? 얘는 늑발에 악병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두 번의 경주의 입상 실패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 불운이 겹쳤기 때문에 라고 본다면 레전드 매치도 분명히 저는 하위군의 경쟁력은 지니고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경주 운영이 펼쳐진다면 6번 레전드 매치에게도 첫 입상의 찬스는 분명히 찾아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첫 경주도 6번을 좀 주의 깊게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입니다. 제주도 선동열이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문자로. 예. 제주가 워낙에 좀 잘 맞는데. 예. 오늘은 그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경주를 한번 제주 승부로 가져왔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길을 걷는 경주가 제주 4경주입니다.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일단은 뭐 스트로켓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할 건 인정을 해야죠. 일단 스트로켓을 인정을 하고 여기서 좀 과대평가를 받는 건 천상태양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1번 스트로켓은 지난번에 그 전승퀸 오늘 뛰는 거 보셨죠? 전승퀸? 대가리 쳤죠? 그 전승퀸에 2착을 했단 말이고 10번 게이트에서 그 정도 경주를 끌어냈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박성광입니다. 이건 뭐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문제는 천상태양이 최근 경주를 보면 3등, 4등, 3등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부러지면 10번이 부러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2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사실 그래요. 어쨌든 오두마번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이는 얘네가 인기를 얻는데 사실 이 말들이 가진 능력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경주는 누가 들어오고 누가 빠지고는 의미가 없는 경주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될까 안 될까? 누가 되고 안 되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경주라고 봐요. 여러분 스파이스 밴드란 말 그대로 14점 빵빵짜리 말입니다. 매번 될 듯 하면서 딱 거기에 그치고 있고 그렇다고 얘가 뭐 아싸라 추임력을 지닌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매번 더 자리에 멈춰있는 말이 스파이스 밴드고 이 6번 블랙성 같은 경우도 9번을 뛰는 동안 준우승 한 번밖에 없는 말이죠. 이것도 취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고 블랙마마가 지난번에 첫 입상을 걷어냈지만 그 첫 입상도 지난번에 6점 만에 거둔 첫 입상입니다. 더욱이 얘는 1700이라는 경주거리의 첫 도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되고 안 되고 의미가 없는 경주다. 그 말의 뜻은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어떤 큰 구분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요 이런 경주의 점해당을 공략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노리고 있는 말이 누구냐면 안쪽에 1번 브리도 갤럭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김용근 안장에서 이용호도 탔고 조성원 안장에서 그러니까 데뷔 이후에 별다른 실적 변화를 보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코지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나름대로 순위 상승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의 그 경주 내용도 10번 게이트에서 전구가 후미 외곽으로 무리한 전개를 펼쳐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실적 변화를 보였다는 거죠. 그 변화를 보인 이후에 코지 기수가 지난주부터 직접 훈련을 전담을 하면서 의지를 보였단 말이고 이 최악체 편성에 맞아서 1번 게이트의 이점이다. 경주의 흐름까지 느리게 진행이 된다면 저는 1번 브리도 갤럭시에게도 분명히 찬스가 올 수 있다고 봐요. 말씀드렸듯이 인기마와 비인기마의 구분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지난번에 이미 1700도 경험을 했고 실전 변화를 보였고 10번에서 지금 1번이라는 경주 조건마저 좋아졌다면 얘가 안 팔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못된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1번 브리도 갤럭시가 그래도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음이 늘고 있는 말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2경주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강영진 마방에서 이렇게 두 바퀴를 꺼내놨습니다. 오도룡하고 대왕비인데 대왕비로 바람을 잡고 그러니까 제 이거 소설입니다. 오도룡으로 때려먹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제 나름대로 소설을 썼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왕비라는 말을 지난번에 김홍권이가 입상을 차지를 했던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말의 첫 입상인데 그런 마필에게 지금 양민재를 기승을 시켰고
정작 김홍건은 이 오도력이 기승을 한다. 그리고 이 오도력을 봤더니 지난번에 김경휴 맞죠? 김경휴가 10번 게이트에서 말 그대로 외곽으로 뭐 전개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전개를 펼치면서 꼴찌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에게 김홍건의 교체에 지금 4번 게이트 이점이라면 저는 오도력도 안 될 건 없다고 봐요. 자, 참고로 얘가 예전에 2번 게이트였을 때 언제예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죠? 1월 30일 경주인데 그때 2번 게이트에서 입상 실패로 이어졌지만 그 당시 입상 마표가 착착 거의 없었습니다. 목차, 코차 이렇게 몰려서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를 뛰면 돼요. 그 정도를 뛰면 된다. 근데 이번에 4번 게이트에 조건마저 좋아졌다면 그런 전개를 펼칠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맞았다. 여기 지금 상대들마저도 뭐 4계절 대왕비 이게 최저 배당이라면 4번 오도룡에게도 뭐 찬스가 올 수 있는 경주다. 그래서 이 마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바꿔 태웠는지 모르겠지만 제 소설은 그렇습니다. 대왕비로 바람을 잡고 4번 오도룡으로 배당으로 때려 먹는다 라는 어떤 제 나름대로의 소설을 좀 썼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이게 복병이었다면 제가 승부경주로 선정을 했겠죠. 다만 얘가 인기권에 있기 때문에 참 아쉽게 됐는데, 자, 이번 세브카이저란 말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죠. 이번 주 서울에 복차사 주인공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단 말이고, 그 과정까지,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모래입니다. 모래를 어떻게 최소화해내느냐. 그러니까 제가 복차사를 찍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런 말은 여성의 섬세함보다는 지난번에 김효정이가 탔기 때문에 여성의 섬세함보다는 남성의 힘이 필요하다. 왜? 일단 앞에 나가서 모래를 피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우인철로 교체가 됐네요. 문제는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 타이거 불펜이나 라운더 클라라 이런 마필들의 기본 순발력이 빠르기 때문에 세브카이저가 그런 마필들보다 게이트 조건이 좋잖아요. 먼저 치고 와서 선입에 가면 금상첨화죠. 만약 근데 안쪽에 갇히는 게 이제 두려운 건데, 자, 어쨌건 저는 뭐 이번 주 복차사 주인공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단 말이고, 여기에 지금 기수까지 우인철이라면 뭐 그대로 놓고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이렇게 이제 혼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제주 4경주를 오늘 제주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기가 찰 겁니다. 자, 일단 요거 볼게요. 자, 2번 광해전사. 어차피 이 경주에 지금 인기 1위는 불꽃시대예요. 근데 두 마필이 지난번에 같은 경주를 뛰었어요. 근데 당시 경주의 어떤 과정을 몇 번을 살펴봐도 저는 광해전사의 지난번의 경주력은 자력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또 조건이 좋아. 그러면 2번을 놓고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단촐한데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2번 광해전사. 맡겨갈 이유도 없는 말이고 뭐 여전히 뭐 지난번에 비슷한 상대를 맞았기 때문에 2번이 한 번 더 봐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쨌건 인기권의 윤곽은 좀 드러나 보여요. 6번 정상해라, 선글라스 나홀로로나 골든디바. 그쵸? 근데 이제 이 골든디바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봐야죠. 지난번에 5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면서 최선의 우승을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여력은 크게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11번 게이트의 부담은 56.5로 올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경주 조건은 지난번보다 좋아진 게 없죠. 경주 조건은 최악으로 뭐 조건이 짜여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간에 여기 지금 나홀로로라가 물론 뭐 좋은 경주력을 보이고 있어서 인기 1인데 자, 어쨌건 이번 경주가 승부전이고 그래서 제가 6번 정상회라냐 9번 선글라스냐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도 6번 정상회라가 인기도에서 좀 밀려있는 걸 보면서 6번을 좀 선택을 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정상회라가 예전에 막 최고 골드 D대 뭐 황금 어장 이런 말들과 뛰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편성을 살펴보면 경주 편성은 오히려 약해졌다 이거죠. 자, 물론 이 정상회라가 공백으로 인해서 뭐 100% 컨디션이 아니다 라는 시선은 있지만, 저는 이런 선행력 마필들은, 그리고 김효근이기 때문에 김효근이 말을 잘 탄다라기보다는 김효근이 워낙에 공격적인 성향이고 선행을 시도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선행을 가면 자신의 능력은 그대로 발휘를 한다라고 봐요. 오늘도 제가 한국어를 해드렸던 원더풀 K를 보세요. 남들의 시선이 뭐예요? 부담이 올랐고 마체가 왜소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배당이 뜬다. 사람들이 덜 볼 거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가는 거다까지. 이게 진짜 묘미거든요. 이런 게. 말 그대로 배당을 키워 먹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로 가서 사람들이 모르니까, 경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이런 말들도 물론 공백기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얘가 그 전에 뛰었던 경주 편성을 보면 만만치 않은 상대들과의 경주였고, 그런 말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단 말이에요. 공백은 있지만 앞에만 가면 자신의 능력 발휘 8, 90%는 분명히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다면 오히려 6번 정상회라에게 충분히 짭짤한 배당을 기대할 수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웃기시죠? 이게 제가 오늘 그 혼전이 많은데 내가 이 경주를 제주 메인으로 왜 여러분 선정을 했겠습니까? 나도 이거를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경마패는 99.9%가 2, 1, 7, 2, 1, 7 세 마리 안에서 끝나는 경주고, 더 웃긴 건 3파전도 아니에요. 이런 강축이 출전하면서 1, 7 대끼리 준대끼리 안에서 고르라는 그런 경주를 선동열이 메인으로 선정을 했다. 근데 그냥 내 경마의 본질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대로 저는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인기도도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자, 여러분, 흥부시대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기수가 누구예요? 강수환입니다. 제가 이따 또 얘기를 할 거지만, 내가 볼 때 얘는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제 느낌이 맞을 겁니다. 내가 지금 수없는 기수들을 내가 그런 평가를 잘하거든요. 얘는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어디 뭐가 걸려 있거나, 뭔가 지금 뭐 마음이 불안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뭔가 있어, 얘는. 제가 볼 때 지금 제주에서 말 좀 탄다는 기수 중에 가장 큰 구멍은 강수환이에요. 뭘 타도 안 됩니다. 네. 자, 여기에 가온천하도 지금 59.5의 부담이에요. 59.5의 부담이고, 지난번에 2번 게이트에서 나름대로 완벽한 경주 운영을 펼쳤단 말입니다. 자, 이제 파워 액션인데, 물론 알겠어요. 뭐 100% 입상이면 알겠는데, 지난번에 여러분 선행을 가서 1마신 차이에 우승을 거둬냈단 말인데, 그 1마신이 상대들이 격차를 좁히는 와중에 끝났습니다. 얘가 격차를 더 벌렸던 여유 있는 우승이 아니고요. 같은 1마신이라도 격차를 더 벌리면서 우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의 1마신은 격차가 좁혀지면서 우승을 지켜냈단 말입니다. 선행을 가서.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선행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고, 저 59.5예요. 지금 파워 액션은 260kg짜리 말입니다. 맞죠? 260kg짜리 말이기 때문에 과연 선행을 못 가는 파워 액션이 59.5의 부담을 이겨내면서 지금 이 인기도를 지켜줄 수 있을지는 저도 뛰어봐야 안다라고 봐요. 분명히 뛰어봐야 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동열이 이런 경주를 메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한번 걸어볼게요. 남들이 못 보는 길을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요거 입 한번 또 뻥끗하면 현장에서 빵꾸 날 것 같아서 이건 제주입니다만 소신 있게 한번 때려볼게요. 다른 말을 가지고. 이거는 걸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쌍 뒤집히면 여러분 쌍승식은 소액으로라도 꼭 받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까지 찍어놨는데 예전 채널이 삭제가 되면서 없어졌는데
제주 4경주는 선동열의 시선으로 한번 다른 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지난번에 못 올 줄 알았습니다. 4열 외곽으로 무리한 저격을 펼쳤는데도 입상을 걷어냈단 말이에요. 최근에 보면 10번 게이트, 11번, 9번 게이트에서도 입상을 걷어냈단 말인데 이번엔 2번 게이트예요. 인정할 수밖에 상대가 없어. 예, 그리고 지금 따뜻한 위로가 있고 태기 삼킥 이거는 저는 안 봐요. 조성환이니까. 저는 안 봐요. 로드 트위트가 있고 이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기와 접전은 인정하면서 압축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그룹 말들만 팔리고 있는데 저는 대왕조를 세게 봐요. 대왕조를. 이것도 지금 인기도 밀려 있죠. 그러니까 얘를 왜 세게 보냐면 물론 저는 이제 제주는 그 더러브렛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주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말들하고 제주 그 쪼락말들하고의 원리는 크게는 비슷하겠지만 진짜 다른 점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대왕조를 보면서도 대왕조가 어떤 말입니까? 기본 순발력을 바탕으로 1등급까지 달려왔단 말입니다. 그런 말이 한순간에 붙들고 취입을 하는데 각질병격이잖아요. 그게 바로 되더라고요. 저런 말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주도 보세요. 의도적으로 이제는 취입을 하겠다 이거예요. 네, 이제는 그냥 취입을 하겠다. 지난번에 경주 내용이 지금 인기가 수사대다 끝걸음이 더 좋았습니다. 그만큼 잘 참고 이제 한 발을 써내는 게 관건이 되겠는데 이 7번 대왕조의 최근의 어떤 행보를 보면서 저는 능력 대비 과소평가를 받는다라고 느꼈단 말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선입견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은 있습니다. 라운 피날레가 지난번에 루나 스테이크스를 뛰었단 말이죠. 루나 스테이크스를 뛰어서 인기 1위다. 물론 조제로고 그전에 연습을 했고. 그러면 지난번에 그 루나 스테이크스의 상대를 한번 살펴보면 과연 그 편성이 여러분 셌습니까? 그 앞말들의 그리고 레이팅도 다 비슷비슷했어요. 한두 마리 빼고. 그런 경주에 라운 피날레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잘 뛴 경주력이었다라면 저도 일반 경주도 어느 정도 조제로도 타고 인정을 하겠죠. 근데 못 뛰었었거든요. 결과가 좋지가 않았어요. 말 그대로 고만고만한 상대였습니다. 과연 라운 피날레를 축구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었고 레드드래곤 결국 2착 그죠? 2착으로의 승문전이고 이클립스 더킨도 선두외가 같은 전개를 펼쳤죠. 선두외 두 번의 경주 모두 다 선두 외측에서 경주 진행을 펼쳤단 말입니다. 근데 이 경주가 라온 피날레 있죠? 레드드래곤 있고 울트라삭스 있죠? 여기 이클립스 더킨까지 제가 볼 때 앞선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경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주에서 조금 제가 주의 깊게 보는 말은 이 성실대로라는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얘가 저평가를 받잖아요. 그런 이유도 없다라고 봐요. 말 그대로 얘는 현군에서 잔뼈가 굵은 말이고 지난번에 입상 지표를 이어졌지만 당시 유니카였던 인기마였죠. 네. 선입권에서 나름대로 끈기를 보였단 말입니다. 얘가 지금 3번 게이트라는 건 최적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맞았다. 얘가 2착 송군전, 얘가 송군전, 그쵸? 라운 피날레도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5등급에서 우승을 거둬냈기 때문에 지난 경주 루나 스테이크스를 거쳤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 승부전입니다. 그러면 얘도 현군에 다 검증은 필요한 말들입니다. 반대로 성실대로는 말씀드렸듯이 현군에서 잔뼈가 굵은 말입니다. 손발력도 있지만 따라가도 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번 성실대로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보는 시선입니다. 그래서 3번 성실대로가 최대 복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별빛 최강이 지난번에 쥐어짜냈고 흥룡시대 이 천지태왕 근데 이게 강소환이네. 네. 얘도 복병이니까 그쵸? 얘가 인기 1위 인기 2위 그죠? 인기 3위 얘가 인기 4위 얘는 복병이니까. 근데 제가 그런 건 기가 막히게 보잖아요. 제주마 공백기를 통해서 재검을 보고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뭐 별론지 얘는 좋아졌습니다. 근데 내일 강소환 보고 최종 결정 내릴게요. 이거를 뭐 제가 뭘 하겠습니까? 로시가 있고 근데 로시는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선행 갈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붙들고 탔죠. 의도적으로 따라갔는데 그만큼을 뛰어버리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얘는 이 바디도 워낙에 좋은 말이고 네, 로시 결과적으로 이제 그 후착 싸움인데 저는 명성축제를 먼저 봐요. 네. 3번 5번을 일단 원틀로 봅니다. 명성축제가 따라서 뛸 수 있는 말이고 왜냐하면 로시가 결국에는 선두권을 다 잡아 제낄 거 아니냐. 그러면 후착은 따라가는 말이 유리하다. 명성축제는 지난번에 자리 싸움 밀리면서 전개가 최악으로 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 3번 5번 때려놓고 현장에서 네, 나머지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2번 선목장사 이것도 이제 그런 거죠. 지난번에 송군전에 이성민이가 맨바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문현진이야. 그 전에 보면 문현진이가 탔을 때 현진이가 탔을 때 우승 그 전에도 현진이가 탔을 때 우승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송군전에 성민이 태워놓고 맨바닥에서 한번 지랄해보고 이번에 다시 문현진 카드로 교체가 됐다. 이건 뭐 감각적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인기마기 때문에 네. 자, 8경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체 경주가 짜여졌기 때문에 지난번에 입상을 차지했던 말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게 이제 뭐 당연히 인기 순위라는 건데 그거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학상 타이로도 어떤 말입니까? 지난번에 이제 2등을 했을 뿐이지 그 전에 보면 4등, 3등, 8등, 5등, 7등, 2등, 5등, 6등. 그래서 얘 총 전적이 21전을 뛰면서 우승이 없고요. 준우승만 7번입니다. 물론 준우승이 7번이라는 나름대로의 복승률은 가지고 있어요. 기본기는 지니고 있는 말이지만 얘가 언제 연투를 했습니까? 얘는 말 그대로 이빠이 가봐야 2등이에요. 2등. 지금까지 데이터가. 이빠이 가봐야 2등이라고요. 이 말은. 이렇게 뛰다가 지난번에 또 한 번 잘 뛰니까 인기마가 된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일면대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죠? 여기에 지금 윈캐쳐란 말도 정상적인 출전 주기를 맞았지만 이게 별 능력이 없어요. 11번 뛰다가 준우승 한 번밖에 없는 말이고. 여러분 또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들 저 때문에라도 이거는 정말 지식이 하나 쌓이셨죠.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거. 연속 송구전은 어렵다니까요. 자, 이 대한파워가 뭡니까? 국산 6등급에서 우승하고 지난번에 5등급 우승하고 이번에 뭐예요? 지금 외사 4등급이에요. 이걸 연속 송군전. 연속 송군전에 여러분 당연히 인기였죠. 연승을 했으니까. 근데 연속 송군전에서 들어오는 말 몇 마리 봤습니까? 거의 10마리 뛰면 한두 마리입니다. 그것도 선행마. 네. 이게 연속 송군전이에요. 지금 대한파워도. 그래서 이경주 누굴 노리냐? 이번 세종파워 노리고 들어가야죠. 세종파워죠. 저는 따라가도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선행이 유리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직전에 선행으로 뭐 우승을 거둬냈단 말이고 직전 경주는 외곽에서 뭐 경제적인 경주 운영을 펼칠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조건입니다. 2번 게이트입니다. 2번 게이트에 여차하면 선행도 시도할 수 있는 말이고 최종의 정리는 보장이 됐기 때문에 요 정도 편성이라면 이번 세종파워에게는
분명히 찬스가 찾아올 수 있다. 57 괜찮아요. 500km 넘는 말이잖아요. 이게 오늘 메인이죠. 자, 물론 뭐 여기서 고배당을 노리거나 뭐 중고배당이다 이런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막건은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리차량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내측으로 막 기대면서 오는데 전개는 진짜 말 그대로 기가 막히게 풀렸단 말입니다. 물론 인기바들 중에서는 가장 나은 전력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뭐 좀 제동이 걸릴 시점도 다가오고 있다라고 느꼈단 말이고, 지금 최저배당 가고 있는 송당 황태자는 지난번에 너무 실망을 했죠. 왜? 앞에 두 마리가 미친 듯이 싸웠고 얘는 그걸 바라보면서 선의권에서 안정적인 경주 진행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왔어요. 그 정도도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앞에 심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경주에 선입전개에서도 못 올라왔다? 지난번에 정말 실망을 했고, 크리스스톤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경주에서 입상 실패로 이제 이어진 게 무슨 경주예요? 뭐 그것도 이제 뭐 안말 경주. 결과적으로 스톤이란 말도 최근 경주 이번 경주가 송문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검증이 필요한 전력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기말을 노렸다라면 선동열이 메인으로 안 가져가겠죠. 딱 그 경마의 기본을 생각하면 정말 찬스다. 제가 어제는 경마는 복병은 경마는 타이밍의 싸움이다.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경마에 나오는 얘기들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경주에도 지금 연결이 되거든요. 저평가된 모든 조심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답은 다 나왔네. 네. 그래서 이 구경주를 오늘의 서울의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고, 지난번에 어떤 처참한 기대 이하의 졸전은 저는 여기서 100% 만회가 된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편성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전개를 펼쳐서 졸전을 펼친 건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전개대로 원하는 대로 전개를 펼칠 수 있을 때 경주마는 자신의 100% 입상을 100% 능력을 끌어내기 때문에 이 경주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경주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오늘의 최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고, 인기도도 분산이 되고 복병을 노리기 때문에 충분히 중배당 그 이상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서울의 구경주를 오늘의 선동열이 최대 메인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진짜 현실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저는 4번도 온다고 봐요. 네, 루프톱은 온다고 봅니다. 여기에 물론 무빙 볼케이노도 있고 라운드업 펀드도 있는데 저는 루프톱이 실질적인 축이 아닌가 싶어요. 지난번에 여러분 8번이었죠. 8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워낙에 빠른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전구가 외곽으로 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종반에 걸으면 또 끈기가 있어서 다음에는 웬만하면 되겠다라고 느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 4번 게이트예요. 4번 게이트입니다. 그냥 차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을 맞았기 때문에 2가 선행을 가든 7이 선행을 가든 저는 실질적인 축은 4번 루프톱이다. 4번을 놓고 배당을 노리든 뭘 하든 4번을 놓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요일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봤고, 오늘도 좀 인기마 접전과 배당에 나오는 경주들이 조금 구분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죠. 오늘도 다접중, 그리고 중고배당 한구라, 그리고 선동열이 이뤄낸 1등 지키는 토요 경마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